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창봉입니다. 선생님, 학교 근처에 맛있는 냉면집 있어요? 네, 저도 지난주에 한번 가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아, 그래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학교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커피숍이 있는데 커피숍 뒤에 있는 건물이에요. 아, 그렇군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위치와 방향에 대해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14과 매표소 앞에 서 있어를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공부할 학생들과 인사 나누고 시작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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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지난주에도 열심히 공부하셨나요? 아까 이창모 선생님이 저한테 맛있는 냉면집 위치를 알려주셨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지리 정보를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14과의 제목은 매표소 앞에 서 있어인데요. 선생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나요? 네, 14과의 주제는 지리 정보를 이용한 위치 및 방향 이야기하기입니다. 문법은 있다, 히읗 불규칙, 던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이 과를 공부한 후에 여러분은 한국어로 위치와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대화를 듣기 전에 새로운 어휘를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어휘입니다. 올라오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오세요. 올라오다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오는 것을 말해요. 즉, 아래에서 위로 오르는 것을 말해요. 보통 으로, 에, 올라오다로 쓰입니다. 올라오다는 말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가까워지는 방향일 때 사용한다면 올라가다는 말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멀어질 때 사용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오세요. 다음은 지붕입니다. 지붕. 고양이 한 마리가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지붕은 그림처럼 집의 윗부분을 덮는 덮개인데요. 고양이가 마당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뛰어서 집 위로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고양이 한 마리가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끝으로 북한산을 보겠습니다. 북한산. 지난 주말에 등산하러 북한산에 갔어요. 북한산은 서울의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서울에 있는 산 중에 하나인데 가깝고 경치가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산이에요. 주말마다 사람들이 등산하러 북한산에 많이 가요. 지난 주말에 등산하러 북한산에 갔어요. 네, 오늘 대화에서는 성규와 왕신이 북한산 공원 입구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성규는 왕신하고 먼저 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어디쯤 오고 있어? 지금 버스에서 내렸어요. 거기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까만 지붕에 매표소가 보여. 난 지금 그 매표소 앞에 서 있어. 아, 찾았어요. 선배. 그런데 산 이름이 왜 북한산이에요? 서울의 북쪽에 있어서 이름이 북한산이야. 저는 남산에 가봤는데
그럼 서울의 남쪽에 있어서 남산이에요?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그럼 질문을 같이 볼까요? 두 사람은 어디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산의 이름이 왜 북한산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을 잘 생각하고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쯤 오고 있어? 지금 버스에서 내렸어요. 거기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까만 지붕에 매표소가 보여. 난 지금 그 매표소 앞에 서 있어. 아, 찾았어요. 선배! 그런데 산 이름이 왜 북한산이에요? 서울의 북쪽에 있어서 이름이 북한산이야. 저는 남산에 가봤는데 그럼 서울의 남쪽에 있어서 남산이에요? 그런 것 같아? 자, 그럼 질문에 대답해 봅시다. 아몰랏, 성규와 왕씨는 어디에서 만났어요? 선교와 왕씨는 북한산 공원 입구에서 만났어요. 까만 지붕의 매표소 앞에서 만났어요. 그렇죠. 성규와 왕씨는 북한산 공원 입구 까만 지붕의 매표소 앞에서 만났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럼 엘레나, 산의 이름이 왜 북한산이에요? 서울의 북쪽에 있었어요. 서울의 북쪽에 있어서 북한산이에요. 네, 모두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대화문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성규와 왕신이 통화하고 있어요. 성규는 북한산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고 왕신은 북한산 입구로 가고 있어요. 성규가 왕신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요. 어디쯤 오고 있어? 왕신이 대답해요. 지금 버스에서 내렸어요. 버스에서 내렸는데 아직도 길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규가 위치를 알려줘요. 버스에서 내린 후에 어떻게 북한산 입구로 오는지 말해요. 거기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까만 지붕에 매표소가 있어. 네, 버스 정류장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매표소가 있고 그 매표소는 까만 지붕이에요. 나는 지금 그 매표소 앞에 서 있어. 성규는 그 매표소 앞에 있어요. 네, 바로 왕신이 성규를 찾았어요. 아, 찾았어요. 두 사람이 드디어 만났네요. 이제 두 사람은 등산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왕신이 물어요. 그런데 산 이름이 왜 북한산이에요? 왜 이름이 북한산일까 궁금했어요. 남한에 있는데 왜 이름이 북한산일까요? 서울의 북쪽에 있어서 북한산이야. 그렇네요. 이름이 북한산인 이유는 서울의 북쪽에 있어서예요. 생각보다 단순하죠? 왕씨는 또 생각했어요. 저는 남산에 가봤는데 그럼 서울의 남쪽에 있어서 남산이에요? 왕씨는 남산에 가봤어요. 남산이라는 이름은 북한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성규도 잘 모르지만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선규가 맞아요. 서울의 남쪽에 있어서 남산이에요. 여러분, 대화 내용 어렵지 않죠? 조금 힘들면 반복해서 설명을 다시 들어보세요. 첫 번째 문형, 있다입니다. 있다.
매표소 앞에 서 있어. 선규는 왕신보다 먼저 와서 매표소 앞에서 기다려요. 매표소 앞에서 계속 서서 왕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 있어에서 서다라는 행동이 끝나고 계속 그 상태가 지속될 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책하고 볼펜이 책상 위에 놓여 있어요. 누가 책상 위에 책하고 볼펜을 놓았어요. 그리고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될 때 놓여 있어요 라고 말해요. 그럼 있다는 어떻게 만들까요? 있다는 동사와 같이 사용하는데 동사의 어간이 일 경우에는 있다를, 오가 아닐 경우에는 있다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목적어가 없는 동사와 일부 피동사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 가 있다, 오다, 와 있다, 서다, 서 있다, 눕다, 누워 있다가 됩니다. 또 피동사의 경우는 놓이다, 놓여 있다, 열리다, 열려 있다, 닫히다, 닫혀 있다, 걸리다, 걸려 있다로 쓰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형, 히읗 불규칙입니다. 히읗 불규칙. 까만 지붕에 매표소가 보여. 매표소 지붕의 색깔은 까만색이에요. 까만은 까마타입니다. 받침이 히읗으로 끝나는 용언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나 히읗이 탈락됩니다. 밖에서 들어온 아이들의 입술이 파래요. 파레요는 파라타입니다. 받침이 히읗으로 끝나는 용언에 를 만나면 히읗이 탈락됩니다. 그럼 히읗 불규칙은 어떻게 만들까요? 히읗 불규칙은 히읗으로 끝나는 용언에 니은, 미음이 오면 파란, 파라면과 같이 히읗이 탈락합니다. 또 파라타에 아가 결합하면 파라아가 되지 않고 파레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히읗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조금 복잡하죠? 표를 보면서 다시 설명할게요. 파라타는 파레요, 파레서, 파란, 파라면 이렇게 변해요. 까마타는 까메요, 까매서, 까만, 까마면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하야타를 볼까요? 하야타는 하예요, 하예서, 하얀, 하야면이죠. 다른 히읗 불규칙과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럼 이번에는 문형을 같이 연습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있다 문형입니다. 엘레나, 열리다 그림을 보고 말해주세요. 창문이 있네요. 창문이 어떤가요? 창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요. 누가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계속 그 상태가 지속돼요. 창문이 열려 있어요 라고 말해요. 다음 아몰랏, 시계가 있네요. 그림을 보고 말해보세요. 시계가 벽에 걸려 있어요. 네, 맞아요. 누군가 시계를 걸었어요. 그리고 시계가 계속 벽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시계가 벽에 걸려 있어요 라고 말해요. 네, 모두 정말 잘하셨는데요. 이 모든 동사들이 모두 피동사라는 점 잊지 마세요. 다음은 두 번째 문형, 히읗 불규칙입니다. 1번 파라타, 찰리 어떻게 바뀌나요? 파란 바다가 아름다워요. 네, 맞아요.
2번 빨갛다. 엘레나 어떻게 바뀌나요? 빨간 장미꽃이 많이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모두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발음과 억양에 주의해서 다시 한번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어디쯤 오고 있어? 지금 버스에서 내렸어요. 거기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까만 지붕에 매표소가 보여. 난 지금 그 매표소 앞에 서 있어. 아, 찾았어요. 선배. 그런데 산 이름이 왜 북한산이에요? 서울의 북쪽에 있어서 이름이 북한산이야. 저는 남산에 가봤는데 그럼 서울의 남쪽에 있어서 남산이에요? 그런 것 같아? 어디쯤 오고 있어? 어디 좀 오고 있어? 지금 버스에서 내렸어요. 지금 버스에서 내렸어요. 거기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까만 지붕의 매표소가 보여. 나는 지금 그 매표소 앞에 서 있어. 거기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까만 지붕에 매표소가 보여. 나는 지금 그 매표소 앞에 서 있어. 아, 찾았어요. 아, 찾았어요. 그런데 산 이름이 왜 북한산이에요? 그런데 산 이름이 왜 북한산이에요? 서울의 북쪽에 있어서 이름이 북한산이야. 서울의 북쪽에 있어서 이름이 북한산이야. 저는 남산에 가봤는데 그럼 서울의 남쪽에 있어서 남산이에요? 저는 남산에 가봤는데 그럼 서울의 남쪽에 있어서 남산이에요?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네, 모두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읽기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한국의 유명한 산인 설악산에 대해 쓴 글이에요. 설악산이 어디에 있는지, 왜 설악산이 유명한지 한번 읽어볼까요? 가을에 여행하기 좋은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설악산은 강원도 설악산 국립공원 안에 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한국에서 가장 넓은 국립공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와 계곡, 바위 등이 많아서 가장 인기 있는 산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높은 봉우리는 대청봉이지만 비슷하게 높은 봉우리가 많아서 등산을 여러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아름답고 신기하게 생긴 바위들이 많아서 그 바위들을 보려고 설악산에 많이 갑니다. 또한 옛날 유명한 스님들이 기도하던 절이나 동굴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구경하러 갑니다. 특히 가을에는 빨갛고 노란 단풍이 아름다워서 여행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 편입니다. 가을에는 아름다운 경치가 많은 설악산에 가보십시오. 설악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은 무슨 내용이에요? 설악산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잘했어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새로 나온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읽기 어휘입니다. 중에 하나. 내가 좋아하는 선물 중에 하나는 향수예요.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의 사물이나 사람을 말해요. 내가 좋아하는 선물이 많이 있어요. 구두, 가방, 옷, 향수 등 좋아하는 선물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선물 가운데 하나, 향수는 내가 좋아하는 선물 중에 하나예요. 내가 좋아하는 선물 중에 하나는 향수예요. 다음은 봉우리입니다. 봉우리. 큰 산에는 높은 봉우리가 많이 있어요. 봉우리는 산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말합니다. 보통 산봉우리라고 많이 써요. 큰 산은 봉우리가 많이 있어요. 하나만 있지 않아요. 높은 봉우리가 많이 있어요. 큰 산에는 높은 봉우리가 많이 있어요. 다음은 신기하다입니다. 신기하다. 이 물고기는 사람처럼 생겼는데 참 신기해. 신기하다는 처음 보는 것이어서 새롭고 이상한 느낌을 말합니다. 항상 보는 익숙한 것이 아니라 새로 보는 것인데 그것이 무척 이상해서 자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신기하다라고 합니다. 신기하게 생기다, 신기한 물건 등으로 자주 쓰입니다. 물고기가 사람을 닮아서 신기해요. 물고기가 사람처럼 생겼어요. 신기해요. 이 물고기는 사람처럼 생겼는데 참 신기해. 끝으로 경치를 보겠습니다. 경치. 이곳은 경치가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경치는 자연이나 아름다운 모습을 말해요. 바다, 산 또는 유명한 여행지에 가면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어요. 그런 곳은 경치가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이곳은 경치가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자, 읽기 글에 나온 문형을 같이 보겠습니다. 던. 유명한 스님들이 기도하던 절이 있어요. 유명한 스님들이 기도하던 절이 있어요. 해서 기도하던 절이 있어요는 유명한 스님들이 옛날에 자주 기도를 하는 것을 생각해요. 이럴 때 던을 사용해요. 즉, 던 뒤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면서 과거 상황을 회상하거나 그 상황이 자주 반복되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어렸을 때 자주 먹던 음식을 먹고 싶어요. 어렸을 때 어떤 음식을 자주 먹었어요. 그 음식이 지금 먹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음식을 먹고 싶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 자주 먹던 음식을 먹고 싶어요. 그럼 더는 어떻게 만들까요? 더는 동사와 같이 사용하며 뒤에 나오는 명사를 설명합니다. 받침이 있거나 없거나 모두 던을 사용합니다. 먹다, 먹던, 자다, 자던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반복할 수 없는 행동에는 던을 사용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곳은 제가 입학하던 학교예요는 맞지 않아요. 한 학교에서 입학을 자주 하지 않아요. 한 번 입학해요. 이렇게 자주 할 수 없는 행동은 던을 쓸 수 없어요.
그럼 문제를 보며 연습해 볼까요? 아몰랏, 방에 책상이 없네요. 책상을 팔았어요? 네, 제가 공부하던 책상을 친구에게 팔았어요. 네, 아몰랏이 열심히 공부하던 책상을 친구에게 팔았어요. 잘 대답했죠? 다음 찰리, 신발이 멋져요. 신발을 새로 샀어요? 네, 자주 신던 신발은 버리고 새로 샀어요. 예전 신발은 오래 신었어 이제 신을 수 없어요. 네, 잘 대답했어요. 찰리는 오래 신던 신발을 버렸어요. 그리고 새로 신발을 샀어요. 네, 모두 잘하셨습니다. 그럼 읽기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글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럼 질문에 대답해 볼까요? 아몰랏, 설악산은 어디에 있어요? 강원도 설악산 국립공원 안에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럼 엘레나, 설악산이 왜 가장 인기가 많은 산 중에 하나예요? 아름다운 경치와 계곡, 바위 등이 많아서요. 네, 그렇죠.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럼 정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설악산은 가을에 여행하기 좋습니다. 강원도에 있는데 아름다운 경치와 계곡, 바위 등이 많아 가장 인기 있는 산 중에 하나입니다. 높은 봉우리가 많아서 등산을 여러 길로 할 수 있고 아름답고 신기한 바위가 많습니다. 또 유명한 절과 동굴들이 있고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구경을 많이 갑니다. 여러분도 가을에 설악산에 한번 가보세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지리 정보를 주제로 위치와 방향에 대해 말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문법은 어떤 행위나 변화가 끝난 후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거나 그 결과가 지속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잇다를, 그리고 히읗 불규칙은 알을 만나거나 니은, 미음, 리을을 만나면 히읗이 탈락되거나 변하는 것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더는 명사를 수식하면서 과거 상황을 회상하거나 그 상황이 자주 반복되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네, 여러분도 오늘 공부한 거 꼭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